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로펌 도덕성 있나 국민들을 깨어나야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펌이라고 그러면은 법률사무소죠, 법률사무소. 그래서 우리가 판사 검사들이 판사 검사 하다가 이제 로펌, 뭐 대형 로펌으로 가서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문 변호사, 뭐 고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왜 고위공직자가 이 로펌에 가서 자문을 하는데 큰 돈을 받아요. 자문료를 받아요. 이것이 전관 예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주 고위공직자로 계셨던 분을 아는데 이분도 보면은 뭐 경찰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에 이렇게 자문 그 변호사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데는 왜 자문 그 변호사로 위촉을 하느냐? 그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충분히 정관 예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교육부 차관이 대학교 총장을 합니까? 예? 왜 그래요? 예? 지원금을 받아오기 위한 전관, 현관, 유착, 비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전관 예우라고 했는데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현관의 유착, 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변호사 되는 거 안 된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판사는 판사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후배 변호사가 변호를 하겠습니까? 그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법 권력의 국민들은 끊임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 뒷돈이 움직여져서 만약에 법이 정상적인 그러한 판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세상입니까? 그 검사,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이 전관, 현관, 유착, 비리를 저지른다. 그래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이거 국민들이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재판에서 계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상대방은 더 높은 출신, 뭐 내가 부장검사를 하면 또 검사장 출신, 또 내가 또 검사장 출신을 하면은 또 뭐 검사 더 높은 출신, 그러한 계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결국에는 재판 몇 번 하다가 진짜 뭐 거지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그 지금 뭐 앞에선 싸우고 있지만 사실상 뒤로 가면은 저 기수가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서로 선후배 관계예요. 예.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완벽하게 분리돼야 된다. 이게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판사, 검사가 정치를 한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정치인들 굉장히 많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판결은 진짜 정치적으로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판결을 받아왔는데 좀 굉장히 수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어느 정당으로 가. 그러면 어떨까요? 예?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반칙 없는 사회, 특권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있고 판사, 검사 출신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게 기사를 한번 보십시다. 네, 40대 로펌 대표가 20대 신입 변호사 성폭행 경찰 수사 착수. 자,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법을 아니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20대 신입 변호사를 성폭행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버닝썬 권옥 전 강남경찰서장 명예퇴직했는데 대형 로펌 행을 했다. 대형 로펌. 또 로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로펌으로 가요. 이게 법률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예? 법률사무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특권을 누려요. 그러다가 또 정부에서 뭐 출마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또 정당으로 가. 그래서 정당이 로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다시 뭐 공수처에서 뭐 또 뭐 검사를 뽑는다 그러면 또 공수처로 가. 예?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예?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버닝썬의 경찰총장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증거 없애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벌금이 또 이렇게 부여가 됐네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찰, 검찰은 적어도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들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원해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문만 해주고 월 2,900만 원. 김호수. 이게 이제 검찰총장 지금 후보자잖아요. 로펌의 전관예우 특혜. 아니 월 2,900이면은 1년에 거의 3억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 연봉으로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여기서 받으면서 자문해 주면서 무슨 자문을 해줍니까? 뭐 이 사람들 다 뭐 못해요? 자문? 아니 뭐 법을 모릅니까? 다 변호사들이고 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정관현관 유착 비리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뭐 차관하다가 또 다시 로펌으로 가가지고 이런 자문료를 받고 또 보이지 않게 뭐 전화변론 또 몰래변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잡히기도 해요. 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참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네. 자, 여기 보면은 검사 절반 이상 로펌 출신이죠. 그렇죠? 공수처에 검사를 새로 뽑는데 절반 이상이 로펌 출신이에요. 또 그럼 이 사람들이 공수처로 갔다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또 로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로펌하고 정관현관 유착 비리는 없을까요? 그러면은 공수처 출신 검사들이다 해가지고 또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경찰, 검찰 이거 다 국민안전원으로 바꿔라. 명칭을. 그래서 검찰청 없애고 경찰청 없애고 국민안전원으로 바꾸고 검사와 경찰은 국민안전관으로 하여서 뭐 수사 전문, 뭐 교통 전문, 방범 전문, 기소 전문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특권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검사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변호사가 되고 자기들 가치를 있을 때 이제 또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 검사로 갔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로펌으로 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조경태 출마 선언 판검사 당대표 로펌 정당인가? 네. 로펌 정당 안 된다라고 비판하잖아요. 이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정당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야 판사 출신이래, 뭐 검사 출신이래 그러면 높이 쳐다봐 이렇게.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판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왜 판사가 정치를 해? 아니 판사하면은
법의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 판사는 안 된다. 정치 검사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진짜 고생해 본 사람. 예? 진짜 자영업 해보고 자영업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응?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예? 실패해본 사람들. 그 속에서 많이 느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또 특권층에 고통받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와 판사가 정치한대, 와 검사가 정치한대, 박수. 나중엔 계속 그냥 노비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노비가 되는 겁니다. 예, 특권층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예? 양반 특권층이 계속 노비 만들어가지고 뺨에 낙인 찍고 이마에 낙인 찍듯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통 속에서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 진짜 사회적 약자였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외쳤던 사람들, 예? 진짜 식당을 운영해 보면서 거기서 분노했던 사람들, 예? 잘못된 정치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민들의 삶을 알지. 예? 아니 특권층을 위한 정치는 누가 못합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정치란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예? 그리고 희망을 특권자들한테 짓밟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정이 그게 정치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우쳐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